오늘은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한우 시스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우 시스템 확실히 좀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2021년도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22,200원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22,200원에서 9,12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2023년도 요때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데 한우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한우 시스템도 어찌 보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냉난방 시스템, 그러니까 H박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다른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갔을 때 한우 시스템은 뭐 물론 한 30%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우 시스템의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 1999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금리, 아무래도 내구재에 대한 구매력이 좀 축소하고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내구재다 보니까 요게 일시불로 안 사고 보통 오토론이나 캐피탈 같은 거를 끌어서 사죠. 최근에 딜러들의 인센티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발 전기차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이 여전하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안 넘어가고 경제가 괜찮으면 굳이 전기차가 잘 팔릴 거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인하거나 딜러들이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 점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서 한우 시스템의 주가도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다시 뒤에 보시겠지만 한우 시스템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시스템을 투자해볼 만한 트레이딩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2015년도 요때쯤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 한우 시스템의 지분 구조를 보면 한앤코 오토홀딩스라고 하는 PEF 사모펀드가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는 한앤코 오토홀딩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한국타이어가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 합치면 지금 70% 정도 지분, 굉장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기업 모두 다 한우 시스템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한앤코 오토홀딩스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할 때 공동 매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0% 정도 지분을 같이 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최근에 지분 매각을 한 기업 ISC를 생각할 수 있죠. ISC 주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최근에 2배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죠. 지분 매각한 또 다른 기업,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뭐 하이브랑 카카오 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경영권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예전에 한진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2021년도부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한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요런 내용이 나와 있죠. 2021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 그리고 제공시 예정일이 내년도 1월 12일입니다. 조금 상세의 내용을 보시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한앤코 오토홀딩스한테 물어봤다. 뭐 그 결과 모건 스탠리랑 에버코어를 자문사로 선정해서 잠재 매수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사가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하지만 뭐 요런 내용은 지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살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아니면 뭐 원하는 가격이 안 나와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팔고 있다, 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5년을 딱 바라보거든요. 5년을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최대한 배당금도 많이 수취를 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 벌어먹고 난 다음에 엑싯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필요 없는 인력들도 다 자르고 효율화 해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해서 엑싯을 하는데, 사실 2015년도쯤에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잘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도 요 사이에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손해를 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최대한 이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그때 배당을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보이죠. 2015년도 전에는 배당을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배당금이 유지됐었는데 2010년도 이후로는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심지어 2020년도랑 2022년도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컷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일단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확실히 빼먹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2010년도 이때부터 분기배당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 우리는 한온 시스템 너희들을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다. 그냥 뭐 배당도 이렇게 받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리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한온 시스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적정한 가격을 부르는 기업들이 나오면 걔네들한테 팔고 우리는 떠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사모펀드를 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온 시스템을 경영할 게 아니죠. 한온 시스템을 경영할 오너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한온 시스템을 잠깐 투자하고 많이 투자해봤자 한 3년 이렇게 볼 건가? 오너들은 3년이 아니고 30년, 50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안 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어서 배당도 이렇게 많이 주고 분기배당도 시행하고 주가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인력도 막 이렇게 자르고 마진도 늘려서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들어온 거는 좋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가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할 때 최근에 지분 매각을 한 기업이 있었죠. 바로 ISC였습니다. ISC의 최근 주가를 보면 이게 ISC의 주가인데 SKC한테 지분 매각을 하기로 했죠. 7월 달쯤에 ISC의 주가가 거의 원래 한 5만원 정도였던 게 1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가량 올라갔어요. 요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도 지분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몰렸었고, 한진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DNF라는 기업이 있어요. DNF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DNF가 솔브레인한테 지분 매각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DNF의 지금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DNF의 최대 주주 지분만 사겠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사겠다. 그러니까 구주가 아니고 신주를 사고 최대 주주 지분만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구주는 안 산다. 이런 게 되니까 당연히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런 찌라시로 새롭게 이렇게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찌라시로 보더라도 일단 주가는 오르긴 오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DNF나 ISC나 아니면 최근에 루트로닉이나 보면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요. 요거는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요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에는 한온 시스템을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가 한온 시스템의 창창한 미래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분 매각을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찌라시가 증권가나 아니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들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뭔가 속닥속닥 거리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를 때, 그때 우리는 눈치를 채서 어느 정도 공시가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 공시가 났을 때 확 튈 때, 그때 매도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온 시스템의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정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행코 홀딩스랑 한국타이어가 7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4조 8천억의 70%면 4조 8천억 곱하기 70% 하면 대략 3조 3,600억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으니까 보통은 그래도 한 80% 정도, 한 2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좀 비싸게 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확실히 많이 튈 수도 있다. 거의 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예전 때부터 있었던 떡밥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오를지는 모르겠고, 이번처럼 DNF처럼 갑자기 최대 주주 지분만 팔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주주들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온 시스템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기 차익만 볼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트레이딩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의 이익 추이를 보면
2015년도 요때쯤부터 해서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 전에는 그 전이랑 후랑 확실히 흐름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요래서 CEO 경영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2015년 전에는 한원 시스템의 이익이 그렇게까지 늘지 못했습니다. 뭐 최대 주주가 경영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뒷돈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익이 확실히 잘 나타나지 못했고 2015년도부터는 갑자기 이익이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 이렇게 이익이 급감을 했다가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안 좋다.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의 올해 예상되는 PER은 17배 그리고 PBR은 2배인데 전기차랑 관련 있는 한원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이렇게 잘 주니까 만약에 이번에 지분 매각이 언제 될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배당을 어느 정도 잘 줘서 요점은 장기 투자할 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4% 정도면 요게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뭐 뛰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해서 멀티플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버넌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 거는 그래도 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원 시스템은 미국 테네시주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테네시주가 어디냐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한국 타이어가 또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어요. 요거를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랑 뭐 같이 이렇게 짬짬이 뭔가 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국 타이어도 타이어 기업이고 얘네들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포드 이런 쪽으로도 공급을 잘하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SI로서 또 잘 경영을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뭐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분 매각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만약에 한원 시스템을 좀 장기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한원 시스템이 공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에서 전기차 열관리 부품 시장에 노린다, 이쪽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원 시스템이 조금 달가워할 수가 없는 뉴스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참고로 자동차 부품 업체 전 세계 순위를 나타낸 건데 1등은 독일의 보쉬, 그리고 2등은 덴소, 3등은 ZF,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캐나다의 마그나가 4등입니다. 마그나 관련돼서는 최근에 LG전자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의 CATL,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6등, 그리고 7등은 아이신, 그리고 8등은 포비아, 그리고 9등은 콘티넨탈. 요 밑에 쭉 내려가서 41등이 한온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좀 자동차 부품 업체 치고는 그렇게까지 높은 등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멀티플을 확실히 좀 높게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원 시스템 말고 얘네들도 뭐 전기차 이쪽으로 다 진출하고 있거든요. 한원 시스템만 전기차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할 때 한번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 쪽에서 뭐 한원 시스템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사모펀드가 뭐 지분 매각을 추진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지분 주가가 조금씩 오를 수 있는데 그때를 잘 노려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